이번 시간에는 조선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 조선산업은 산업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고용이라든가 이런 생산 이런 측면에서 또 GDP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기간 산업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복합적인 엔지니어링 산업이라는 거, 그리고 전방 산업이나 후방 산업에 파급 효과를 많이 미친다는 거. 그리고 조선 산업은 여러 가지 그 많은 인력이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거.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마켓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금융 자금 쪽이 아주 워낙 생산하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볼륨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 이런 쪽에 순환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금융 기법이 많이 동원되는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의 추이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영국에서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영국이 한 30년 동안 세계의 그 선두권으로서 그 조선업을 말하자면 이끌어 갔었죠. 그러다가 그 일본 이후에 영국 이후에 일본이 이를 이어받아서 40년간 대개 세계 선두권을 형성하다가 한국이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공법이라든지 또 설계에 있어서 최적 설계 이런 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이 선두에 서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20여 년 사이에 중국이 이 가격 경쟁력을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현재는 큰 흐름으로 보면은 한국이 우위에 있고 한 G2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 대형 조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약간 그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이 복합적인 어떤 그런 선박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산업이 어떻게 해서 세계 1위에 이런 위치에 오게 됐느냐? 이 원인을 보면은 비록 기업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 기업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우수한 인력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이 조선 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산업이 주로 우리나라의 남쪽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직접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 효과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 서큘레이트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원활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안 할 때, 특히 불황기 때 우리나라는 투자를 과감하게 했다 하는 이런 점들이 우리가 성장 산업으로 세계 1위의 1위의 그 말하자면 조선 산업으로 가는 디딤돌이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선 산업을 분석한다든지 바라보아야 될 때 어떤 면을 봐야 되느냐 하는 이제 하나의 렌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급, 이거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다 똑같은 얘기지만은 글로벌 수급은 항상 봐야 되겠죠. 공급이 초과되는 산업이냐 아니면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산업에 따라서 어떤 전망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조선 산업의 경우는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특히 한중일에 이 어떤 그 투자가 많이 일어남으로써 이 한중일 3국이 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캐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이 생산 캐파가 말하자면 글로벌 수급에 있어서 공급 초과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한중일 간의 이 산업의 이 구조조정 이 추이는 굉장히 조선 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지상에서나 뭐 이런 경제신문이라든지 이런 잡지 같은 데서 보면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건조 선박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주량이나 건조량, 이 건조량이나 수주잔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숫자가 큰데 말하자면은 선박을 만든 선박수, 건조 선박수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줄었다. 이럴 때는 이 선박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이 대형 선박 중심으로 이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지금 현재 수주되고 있는 이런 선박들이 대형 선박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선박의 크기가 변동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선 교체 주기. 지금 2023년이 이제 노후선이 이제 교체가 되는 주기가 되는데 2023년에 이제 많은 이제 말하자면 발주가 그런 교체를 앞두고 이런 발주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계 경기 추이. 이 세계 물동량의 한 8, 90%가 이 선박을 통해서 이 물동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세계 경기가 이 선박의 수요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계 경기와 선박 경기는 같이 간다. 그래서 이 세계 경기의 추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유가 동향입니다. 기름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기름을 채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 있죠. 이게 해양 구조물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양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제 조선 산업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해양 구조물의 아무래도 수출이 좀 둔화되겠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해양에서 채취하는 아무래도 그 기름의 수요가 좀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 동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재의 유입과 유출, 우리 조선 산업이 어떤 인재들이 들어오고 어떤 인재들이 나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기술 개발 추이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선박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이 조선 산업을 바라보는 중요한 렌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의 이제 방향은 말하자면 친환경, 스마트형, 그 다음에 지능형 이런 선박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의 분야는 LNG 관련해서 LNG 연료 추진선이라든지 운반선, 벙커링, 부유식 저장 탱크, 잘 아시다시피 전기 수소 동력 이런 선박 이런 것들이 친환경 쪽의 어떤 조선 산업의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고 스마트형, 지능형 선박은 IT나 로봇 어떤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자율주행 선박이라든가 원격 조정 선박이라든가 센싱 선박 이런 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야 우리 조선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특히 그리고 극지라든가 심해저, 해상 풍력,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서 이쪽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조선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R&D 투자변에서는 설계 디자인 능력, 특수강제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 인재들이 여기에 많이 갖춰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말이죠.
다음은 조선산업과 국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굉장히 이제 공급 과잉이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완전히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어떤 낙관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난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IMO 국제해사기구라는 데서 말하자면 이 해양 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후선은 할 수 없이 이제 퇴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창출이 될 것이고, 또 이 환경 위주로다가 이 국제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이러한 환경 규제에 맞출 수 있는 아까 말한 LNG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추진, 뭐 수소 추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말하자면 선박들은 사실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조선 산업의 기술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그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서 나가서 선점을 하고 그것을 국제 표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기술 장벽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선 산업의 말하자면 전반적인 그 어떤 프레임이랄까 또 보는 눈 그리고 조선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야 될지 하는 그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